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지난 편 국정원 편에서 이어서 계속 이제 이어갈게요. 7년 전 촛불 집회, 7년 전 맞죠? 촛불 집회도 시작해가지고 탄핵 후에 좌파 정권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퍼부어졌던 말들이 비선 실세에게 조종당했다, 국정을 농단했다, 부정부패했다 등등인데,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정권이 교체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말들은 간첩, 빨갱이, 종북 세력, 주사파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야 북한과 친하거나 혹은 대북 지원 많이 하거나 또는 그 정권 내에 이제 공산틱하고 사회틱했던 옛 학생 운동권 출신들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 업보기 때문에 오해받는 건 무리 아니지만은, 간첩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중한 내용입니다. 일단 앞전에 다른 오명들에 비해 죄질이 달라요. 그리고 문재인 개인을 향한 비난을 넘어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까지 죄다 간첩에게 속아 넘어간 공범으로 치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좌파 성향일 수는 있지만 북괴의 간첩이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런저런 극우틱한 개나발들을 걷어내고 정말 실질적인 간첩 혐의는 첫째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그리고 둘째로 오늘 소재인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겁니다. 첫째 혐의는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거니와 해외 첩보와 국내 방첩을 이제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분리해가지고 또 효율적인 정보 업무 및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에서 좀 충분한 명분을 가진 방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혐의인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 혐의의 증거나 다름없다며 참으로 시끌시끌한 문제인데, 과연 그 협의로 인해 우리나라 안보가 붕괴될 정도로 위험한 걸까요? 일단 9.19 남북 군사합의라는 것은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예요. 대한민국 국방장관 송영무와 북괴 인민무력상 노광철이의 서명으로 체결된 겁니다.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며 일정 구역을 지정해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또 해안포와 함포 사격을 금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이제 동부전선 40km, 서부전선 20km, 위로 40, 밑으로 40 이렇게, 위로 20, 밑으로 20 이렇게 해요. 그 권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띄우지 않고, 그리고 해상 적대행위 금지 중단구역 내에서는 해안 포대를 봉인하고 또 함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군함들도 함포를 이제 봉해요. 그게 쌍방간의 훈련을 포함해서 어떤 사격도 하지 않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합의였죠.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증거라고 말들이 정말 많은데, 북한을 상대로 협의나 조약이 무슨 소용이냐, 뭔 소용이라고 우리 군의 방어 전력을 그렇게 묶어버린 거냐, 이런 말이 있어. 또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서해 5도의 해병대가 포사격하려면 육지로 포를 끌고 와서 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북한의 서해 5도 기습 시에 해병대의 훈련도와 방어 태세가 저하돼서 쉽게 점령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것도 있고, 또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우리 군의 전투기와 정찰기가 제대로 기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전방 및 수도권 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첩 행위 또는 이적 행위에 가까운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안보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단 안보가 뭔지 그 개념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요. 안보라는 거, 북한 개새끼 소새끼 이게 안보가 아닙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방 예산의 투자로 국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외교 활동의 성과로 전쟁 및 국지 도발의 위협을 없앰으로써 국가와 국민들이 전쟁 위협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지 도발이라는 거는 특정 지역에다가 간첩, 그러니까 공작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포를 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안으로는 국군을 증강시키고 밖으로는 우리나라 영토, 영해, 또 국민과 군에 대한 타격과 도발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안보입니다. 북한 상대로 무슨 합의와 조약이냐 하지만 조약문 한 장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건데, 이게 명분이 다르잖아요. 명분이 일단. 그리고 북한의 기습 시 서해 5도가 위험해진다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은 북한의 황해도 해안 전선이 위험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뭐 해병대의 훈련 어쩌고 하지만은 전문가들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 북한 위협 감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배치된 북한의 전력 규모는 우리의 3배에서 5배. 서북도서는 비사격 훈련 등을 활용해 동일한 전투 능력 유지가 가능하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관련해서는 한미 정찰 자산의 성능을 고려할 때 비행 금지구역의 영향은 미비하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 정찰 활동이 비행 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해 제한되는 게 예상된다. 뭐 아까 해병대 훈련 뭐 어쩌고 뭐 포를 쏠려면은 뭐 가져와서 해야 된다 어쩌고 말하는데, 실탄 사격 대신 포탄 없이 비사격 훈련으로 얼마든지 연습해요. 본 개시탐정이 근무했던 부대가 다 이제 휴전선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즉각 대기 포병대거든. 거기서도 실제 포탄 사격은 1년에 몇 번 안 해요. 그것도 포탄 사격은 이제 포를 끌고 가서 사격장에서 하는 거고, 현재 주둔한 포상에서의 사격 훈련은 전부 비사격 훈련으로 모의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숙련도가 됩니다. 포탄만 없다 뿐이지 똑같이 다 절차를 하니까. 그리고 서해 지역에 배치된 북괴군의 전력 자체가 국군의 3배에서 5배, 대부분이 해안 포병이죠. 그 전력이 딱 봉인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북한군이 방어의 애로사항이 꼽혀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섬 5개잖아요. 북한은 장산곳에서 해주, 옹진바도도 길다란 황해도 해안선 전체잖아. 만약 우리나라가 거꾸로 그 지역으로 기습을 가할 시에 북괴군이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왜 맨날 우리가 당하는 것만 염두에 두죠? 우리도 북한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게다가 인공위성, 정찰자산, 조기경보기는 장식품 아닙니다. 흔히 예비군 동원령이 전쟁이 터지고 나서 발령되는 줄 알지만 개전 전에 발령돼요. 미리 동원 예비군을 소집하고 비로소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 장비 이동, 즉 전쟁 징후가 식별되면 곧바로 동원령이 발령돼요. 전쟁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평일인데 갑자기 기습적인 공격이나 점령은 이루어지기 무척 힘들어요. 국지 도발 같은 거, 포를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건 될지 몰라도 전쟁은, 기습적인 전쟁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부대랑 병력 장비 이동에서 벌써 다 직별돼요. 북괴군의 경우 이런 정찰 자산이 미흡하단 말이야. 한미연합군에 비해서 탐지 범위나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비행금지구역 설정해도 우리는 앉아서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는 반면 북괴군은 앞으로 더 나와서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찰 임무가 크게 제한되는 겁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 측에서도 상당 부분 위험 부담을 지고 체결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로 인해 안보가 위험해졌다 운운합니다만은, 그러면 그 합의가 있기 전에는 서해 서부전선 지역의 안보 상태가 태평성대였습니까? 당장 김대중 정부 때 1, 2차 연평해전이 서해에서 터졌죠. 심심하면 북한 함대가 NLL 이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어선들의 조업의 애로사항이 꼽히게 만들어줬잖아요. 심심하면 그냥 양쪽 함대가 막 대치하고 그랬잖아. 본 개시탐정이 군복무를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도발, 연천군 중면 고사총 도발 사건, 서부전선 포격 사건, 전부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야. 본 개시탐정의 근무기간에 그 모든 일이 다 벌어졌어요. 최전방 연천군의 즉각대기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제 군생활의 좋기 3분의 1이 비상대기였습니다. 아니 이게 과연 안보가 튼튼한 상대였냐고요. 이게 안보가 튼튼한 거야 이게? 최소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그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위협 당사자로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북 전단 달리는 사람들 오면 연천군 주민들 학을 뗐어요 진짜.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후로 문재인 정권이 퇴임할 때까지 우리나라 영토, 영해, 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도발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계산해도 역대 정권들 중에 이 정도로 대남 도발이 점잖았던 거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 유일했다니까? 이걸 보고 뭐 굴종적 평화 운운하지만 이 정도 안보 성과도 못 거두고 국민들을 실질적인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지난 보수 정권들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성과 아닙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건요, 전쟁 한판으로 북한을 쓸어버리고 통일하는 거예요. 본 게시탐정이 그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를 한다 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보수들이 그토록 받들어 보시는 미국,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허락 없이 북진 통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선에서 어떻게든 군과 국민들을 향한 도발을 최소화하는 거, 그게 최선이란 말입니다. 간첩이라고 욕처먹을 거 알면서도 해낸 거 정말 대단해 보일 정도라니까? 그렇게 전선을 안정시킨 후에는 뭘 했냐?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5위에서 7위가량의 국방비 투자를 했어요. 국군 전력과 군비를 증강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 예산 증액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 박정희 정권 이래 우리나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막아왔던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 협정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는 18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을 못 만들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협상해가지고 300km 늘렸거든. 이걸 이명박 때 이제 800km 늘리긴 했어요. 근데 완전히 폐지를 못 시켰단 말이야. 그 사거리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을 못 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있어도. 그런데 그걸 문재인 때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장거리 미사일 1000km든 2000km든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쾌거도 올렸단 말이지. 역대 그렇게 한미동맹 강조하던 보수 정권들 감히 미국의 주디도 못 대고 대한민국의 국방 주권, 특히 미사일 주권을 제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우크라이나에 전투물자를 지원 안 했죠. 누가? 문재인. 그렇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내지 않은 것도 엄청난 업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권 바뀐 뒤에 조태긴 했지만. 보세요. 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북한 촬영, 금강산 민감한 시설도 찍었다. 배터리 용량되면 평양도 가능하다. 와, 금강산은 물론 개성 등지의 남북 합작시설 등 극도로 민감한 북측시설까지 촬영했다.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우리 안보가 위험하네 웃자네 그러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국내 무인기 동호회들이 북한 지역으로 드론을 날려가지고 금강산이고 개성이고 다 찍어냈습니다. 배터리 용량만 충분하면 평양을 찍는 것도 가능하대요. 자신만만해. 그러니까 뭐야? 안보 걱정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해야 될 판입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 넘어갔다고 그렇게 놀랬죠.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드론이 북한으로 그렇게 날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그러면 그렇게 국방 안보를 신경 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야당 국방비 1조 5천억 원 삭감 의결 못해.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 윤석열,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을 5,600억 가량 줄였습니다. 어떻게 국가 안보가 중요한데 이럴 수가 있냐? 문 정권이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비를 5,600억이나 줄였다면서 욕하던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이나 잘라버렸습니다. 보세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국방위가 관련 무기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자르면 안 돼요 라고 말렸을 정도잖아. 대체 안보 걱정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다가 뒷일을 생각도 안 하고 북한과 싸우는 데 써야 될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덜컥 줘버려서 수십만 발이나 아군 전력을 낭비했죠. 그 포탄이면 북한군 몇 명을 쳐 죽일 수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랑 원수를 줬죠. 만약에 러시아가 작정하고 북한에게 식량과 연료를 대주고 공군력과 정찰 자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 안보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판입니다. 국방비 깎어 외교 깽판 쳐가지고 30년 이래로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한 30년 넘게 우방국이었던 러시아를 북한하고 붙여줬네? 나라를 지켜야 될 포탄까지 남의 나라 전쟁에다 퍼주하냐고. 이런 열매들을 보면 진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려는 쪽이 어딘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 이래도 문재인이 간첩인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문재인을 재평가하게 만드실까 정말. 깝깝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